네, 2시 10분이 돼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에 앞서서 10분 딜레이 된 점 양해 말씀 좀 부탁드리겠고요. 바쁘신 와중에 귀한 시간 내셔서 본 세미나 장소에 참석해 주신 귀빈 여러분들, 연구자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행사 진행을 맡은 로켓 헬스케어의 안종남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본 세션 시작에 앞서서 환영 인사가 두 분이 계십니다. 환영사를 영상으로 먼저 전해주셨는데요. 그 영상에 앞서서 두 박사님에 대한 양력을 간단하게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한두 박사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기계설계 박사를 취득하셨고 과학기술연합대학원 교수 그리고 제61대 대한기계학회 회장직을 역임하셨고요. 그리고 과학기술 훈장 수상하셨고 국가녹색기술대상, 올해 10대 기계기술상 등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바로 연속으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제임스 유 교수님이십니다. 제임스 유 교수님께서는 일리노이 대학에서 학사를 취득하셨고 고려대학교 의과대학교에서 의과 박사를 취득하셨습니다. 박사 취득 후 하버드 메디컬 스쿨에서 박사 과정 수령하셨고요. 이후 하버드 메디컬 스쿨 조교수를 거쳐서 현재 웨이크 포레스트 재생학 연구소 교수님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바로 영상 송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기계연구원 김한두입니다. 글로벌 바이오 전문기업인 로킷 헬스케어의 닥터 인비보 4D6 론칭 기념 학술 세미나가 대전에서 개최하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의 세미나는 기존의 연구실과 실험실에서 사용되어 왔던 바이오 3D 프린터와는 차별화하여 환자의 치료 목적에 한 발 더 다가가 연구실은 물론이고 병원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프린터를 소개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저는 지난 4, 5년 동안 로킷 헬스케어와 정부 사업으로 환부 맞춤형 피부 재생을 위한 직접 돋보용 3D 바이오 프린팅 장비를 같이 개발해 왔으며 2018년도에 올해의 기계기술상을 공동 수상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최근 새로이 개발 성공한 닥터 인비보 4D6는 병원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FDA 승인을 목표로 만들어졌으며 시장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최대한 반영하여 병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발된 닥터 인비보 4D6 제품이 환자 맞춤형 장기 재생 기술 시장에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어 로킷 헬스케어의 세계 시장 진출에 교두보를 확보하고 인류의 건강 증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뜻깊은 행사를 축하드리며 어려운 코로나 전국에 기꺼이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Good evening. It's a great pleasure to join you on this special day celebrating the launch of Rocket Healthcare's products. And I'm truly sorry that I could not be there with you in person to share this excitement. First, I would like to congratulate every single member of the company for developing innovative healthcare products for patients in need globally. As you know, there is a critical need to bring new breakthrough technologies and therapies to the market for these patients, and I truly believe that these products are among those. Regenerative medicine is a promising field that is expected to change the way we practice medicine in the future. In that regard, the Rocket Healthcare's innovative products are developed to support this very endeavor. Specifically, the bioprinter and biomaterials are essential tools and products that will help us reach our goal faster and better. I wish the best of luck with these products, and I do expect to see more of these innovative products coming out in the near future. I hope you all enjoy this special evening
And again, I apologize for not being there physically with you tonight. Thank you. 네, 환영사 해주신 김한드 박사님 그리고 제임스 위 박사님께 감사 말씀 표하는 바입니다. 네, 이어서 1부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세션 발표는 로킷 헬스케어의 BD 총괄 이종승 사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고요. 주제는 닥터 인비보 4D6에 대해서 지금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로켓 헬스케어에서 바이오 프린터 판매 및 그다음에 어플리케이션 관련된 본부의 사장을 맡고 있는 이종승입니다. 오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자리를 빛내줘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오늘 저희는 그 로킷 헬스케어의 장기 재생 플랫폼을 한층 더 완성짓는 닥터 인비보 4D6 론칭 기념 학술 세미나를 오늘 개최하게 됩니다. 그 일부를 지금부터 하나하나 베일을 벗겨가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기 전에 일단 로킷의 비전은 일단 Aging is disease, 즉 노화는 병이다라는 관점에서 장기 재생 및 헬스케어 플랫폼을 통해 개인의 삶을 질을 개선하고 인간의 생명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로킷의 미션은 번개 같지만 그 속에서 단순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로킷 헬스케어는 다른 사람들이 모른 척하거나 하는 관련된 노화와 관련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해결책을 제공하는데 계속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로킷 헬스케어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2012년에 회사 설립을 했고 국내 최초로 3D 프린터를 개발했고 2016년에 세계 최초로 클린 벤치 시스템을 가진 바이오 프린터를 세계 시장에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2019년 작년부터는 인도 및 한국을 시작으로 인비보를 이용하여 본격 임상을 현지 병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6년 지금 바이오 프린터를 개발하고 4년이 채 안 되었는데 기존의 바이오 프린터와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개념의 장기 재생 프린터를 소개해 드릴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바이오 프린터로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노화 방지 및 건강 증진을 위한 로켓 헬스케어의 플랫폼을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6개의 주요 플랫폼으로 되어 있고 현재 말씀드린 3D, 4D 바이오 프린터는 물론 그를 이용해서 하는 노화 방지를 위한 연골 재생이나 그 다음에 DFU 당뇨발 재생을 하는 재생 플랫폼, 그리고 바이오 잉크, 그 다음에 그 싱글셀 RNA 시퀀싱이라든지 그 다음에 모바일 재생이나 노화 방지를 위한 플랫폼들을 지금 구비하고 저희가 지금 시장에 내놓고 있습니다. 닥터 인비보라고 저희가 명명을 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닥터라는 이름은 가상의 현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여드리는 사진은 실제로 그 닥터 인비보가 인도의 병원 수술방에서 설치되어 가지고 당뇨발 환자를 시술하는 장면이고 임상에 적용되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사진에 보여지듯이 전통적으로 실험실에만 머물러 있던 바이오 프린터가 지금은 기존의 관념을 깨고 병원으로 그리고 환자 시술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닥터 인비보 4D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그동안의 축적된 경험과 고객의 목소리를 들어 유저들의 환경과 요구사항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병원에 들어가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사항들을 충족한 바이오 프린터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최소한의 요구는 우선 CO2 셀 인큐베이션을 프린터에 내장하여 셀 생존을 위한 최적의 온도를 유지하고 프린팅함으로써 세포의 생존율을 현저히 개선하는 작업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외부와 완벽히 차단된 오염 방지 시스템을 동원해서 UV
UV라든지 H1 헤파 필터를 통해 가지고 H2O2 그리고 H2O2 저온 플라스마 살균 시스템을 통해 철저한 멸균 및 소독으로 오염에 대한 위험을 사전에 제거하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사람의 인체에 유사한 형상을 구현하기 위해 곡면 프린팅 기술이 가능할 수 있도록 구현되어 있습니다. 방금 언급드린 이러한 최소한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작품을 준비했고 오늘 이곳 대전에서 처음으로 공식적인 론치 및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좀 더 자세히 로켓 헬스케어의 4D6를 대전에서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셀 인큐베이터입니다. 셀 인큐베이션을 빌트인으로 설계함으로써 프린팅 시 온도 37도, 습도 95%, 그다음에 CO2 5%를 유지하여 인큐베이터 내에서 프린팅을 하기 때문에 프린팅 시 가장 중요한 셀의 생존율을 셀 인큐베이터로 안 할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70% 이상 개선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인큐베이터 자체를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면 어느 환경에서나 프린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낼 수 있고 셀을 안전하게 보관 및 배양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멸균입니다. 멸균 방식은 크게 4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저온 플라스마 방식, 고온 방식, 이오살균, 그리고 최근에 도입된 이산화염소 방식 4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 중에서 가장 안전한 멸균 방식인 저온 플라스마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저온으로 하기 때문에 내부에 있는 부품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잔류량이 남지 않게 됩니다. 또한 플라스마를 사용하게 되면 O3가 들어가게 되는데 H2O2와 반응하여 H2O로 되기 때문에 가장 안전합니다. 추가로 지금 헤파 필터나 간이 살균이 가능한 UVC 클린룸 환경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프린터의 효용성과 편의성을 극대화시킨 6축 프린터 헤드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디컬 등급의 시린지 5개로 회전하는 바이오 디스펜서가 있고 우선 장착이 일단 용이하고 중앙에 E코드를 사용하여 자동으로 자동으로 위치를 감지한 다음 공압을 5바까지 가능하고 온도 조절이 실제 60도까지 가능합니다. 교환 가능한 그 모듈을 사용하게 되면은 공압을 15바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노즐 앤드 라인 센서를 베드에 장착하고 각 노즐의 끝부분에 탑재해서 편차를 소프트웨어상에 입력하여 동일선상에 해주는 기능을 최초로 탑재하게 된 것입니다. 더욱이 출력 방식에 따른 컬처 디시를 거치 후 출력 명령 시 자동으로 컬처 디시에 볼록한 아랫면을 초음파 센서를 사용하여 면을 트래킹하도록 제어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프린팅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저 인터페이스입니다. 사용자가 어떤 환경에서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시했고 6에서 96회를 지원하는 슬라이싱 프로그램과 안드로이드 및 iOS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사용자 편의를 최대한 고려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런칭하는 4D6의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으며 주요 사항을 요약드리면 6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6개의 프린팅 축을 이용하여 연구자가 원하는 조건으로 프린팅이 구현이 가능하고 인큐베이션을 빌트인하여 세포의 생존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했으며 젤 타입, 폴리머 파우더 타입 등 다양한 재료의 사용이 가능하고 노즐 앤드 얼라인 센서를 이용하여 오토 베드 레벨링이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UV를 이용한 클린 챔버 파티클 조절이 가능하고 마지막으로 지금 4D 곡면 프린팅이 가능한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지금 저희가 만든 제품의 어떤 우수성보다는 저희들의 고객이 현장에서 느끼시는 부분을 최대한 만족시키려고 또 한 번의 도전을 이어갑니다. 오늘
그 변화를 경험해 보시고 즐기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추가 정보가 필요하시면 세미나 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4D6를 경험해 보시고 그다음에 그 론칭 기념으로 놀랄만한 론칭 이벤트도 있으니까 저에게 직접 문의해 주시면은 안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4D6 발표 감사드리고요. 사장님 들어가시기 전에 질문 혹시 있으시면은 Q&A 시간 갖도록 네.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질문 없으시면 다음 순서로 바로 넘어가겠고요. 그 혹시 추가적으로 질문하실 분 계시면 나중에 저희한테 따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로킷 헬스케어 CTO 이윤수 사장님께서 발표가 있겠습니다. 바이오 프린팅을 이용한 조직 재생의 최신 동향과 응용 사례에 대해서 발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여러 번 전해드렸지만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에 바쁘신 와중에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로킷 헬스케어의 CTO를 맡고 있는 이윤수입니다. 금일 제가 발표한 내용은 바이오 프린트를 이용한 어플리케이션과 최신 연구 동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딥다이브는 하지 않고요. 이런 연구 사례가 있었다는 정도로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그 3D 바이오 프린트 기술의 핵심은 그 생체 조직이라든지 아니면 그 기능을 그대로 프린팅하거나 모사할 수 있는 펑셔널 3D 올간을 만드는 게 주 목적입니다. 기존의 이 2D 컬처로 세포 배양까지는 가능하게 했지만은 그 조직과 모형 기능까지는 모사가 힘들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저희가 일반적인 그냥 우리 카디머 사이트를 2D에서 컬처했을 때는 비팅하는 까지는 볼 수 있지만은 이렇게 3D 컬처를 했을 때 같이 이렇게 펌핑하는 셀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연구 결과를 가지고 이 슬라이드에서 보는 것과 같이 뭐 가장 빨리 진행됐던 스킨 리제너레이션을 넘어서서 이제는 그 바이오 프린팅 기술을 통해 가지고 신장, 폐, 심장 다양한 생체 조직을 모사할 수 있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이 모사된 생체 조직을 가지고 독성 테스트나 신약 테스트, 한부 맞춤형 스캐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확장 어플리케이션 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 실제 닥터 인비보 유저들의 연구 사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 조직 재생 연구입니다. 저희들이 강범위 아닌 외상 치료에서 가장 효율적인 치료 방법 중에 한 개가 치료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가 자가 세포의 아디포스 스템셀을 이용하는 것인데 그 중에 지방 세포를 갖다가 이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지방 세포 환경에 알맞는 소재 발굴하고 손상 부위 내 혈관 재생 구현입니다. 이건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지방 조직의 물리학적 성질에 대해 가장 유사하게 만든 그 바이오잉크 PLCL과 지방 조직 유래 ECM을 합성해서 새로운 바이오잉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손상 부위의 사이즈에 맞게끔 바이오잉크와 지방 조직 세포를 출력했을 때 그 지방 분화를 비롯해서 혈관 생성이 잘 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조직 특이성에 맞는 소재와 바이오 프린팅 기술이 융합됐을 때 새로운 조직 재생의 치료 방법이 된다는 것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또 다른 그 지방줄기 세포 연구인데요. 이 연구는 그 한양대학교 신흥수 교수님 연구실에서 진행했습니다. 바이오 머티리얼에 실린 논문이고 기존의 지방줄기 세포 배양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대량 증식하고 스테미시를 조절하는 거였는데 이 연구에서는 우리 인비보를 이용해서 그 HES를 만들어내고 HES 지방줄기 세포를 배양해서 기존의 문제점을 해결했습니다. 또한 배양된 줄기 세포를 이용해서 연골세포와 골세포로 분할을 시키고 2D 컬처와 확연히 다른 조직 특이적 유전자 발현까지 다 볼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컨트롤링 가능한 지방줄기 세포를 제작할 수 있고 이를 이용해서 인빅트로에서 생체 조직 모사가 가능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서
인공 골격근을 만들어낸 사례입니다. 기존의 그 2D 컬처에서는 골격근과 심장 근육 조직 사이의 대표적인 특징이 그 가로 무늬 근육이 구현하기가 너무 어려웠는데 3D 바이오 프린팅 기술을 이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의 웨이크 포레스트 재생의학 연구센터에서 환자의 골격근을 갖다가 바이옵시하고 피부린과 PCL 소재를 활용해서 수축과 이완이 가능한 그런 근육을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3D 바이오 프린팅으로 만들어진 근육과 매뉴얼로 만든 이렇게 근육에 대해서는 근육 손상 모델에 인젝션 했을 때 그 치료 효과가 확연히 차이 나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웨이크 포레스트 재생의학 연구소에서는 이 근육에다가 신경세포하고 신경전달 물질을 섞어가지고 근육 재생이 더욱 액티브될 수 있도록 하는까지 연구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골에 관한 건데요. 잘 아시겠지만 이제 연골은 우리 인체 조직에서 그 재생하기 가장 어려운 조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연골 재생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꼭 극복해야 할 두 가지 문제는 연골 세포의 정식 유도와 셀 호밍입니다. 그 해결 방안으로 적절한 기계적 강도와 분해 속도를 가진 바이오잉크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대만의 카오싱 의과대학에서 연골 세포 환경에 특화된 바이오잉크를 개발하고 거기다가 하이얼론산 비오틴 스테레피딘을 혼합하고 강반응 물질을 가지고 경화를 시킨 다음에 연골세포 분할을 유도했습니다. 그래서 인비보 강경화 기능을 활용해서 기계적 강도를 구현하는 그런 HBS, 즉 하이얼론산 비오틴 스테레피딘 잉크로 그 문제점을 해결했습니다. 다음은 하트 패치에 관한 연구입니다. 보시는 그 우측에 여러분 보실 때 왼쪽에 있는 그 같이 바이오 프린팅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심장 프로제니티 셀을 갖다가 히알론산하고 젤라틴을 혼합해서 프린팅했습니다. 프린팅하고 나서 한 일주일 후에 그 프린팅된 그 심장 세포를 생체 복합체 전체에 균질하게 우리가 바이오 잉크된 그 프린트에서 아주 균질하게 잘 펴져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이 프린팅돼서 일주일 후에 잘 펴져 있는 생존하고 있는 그 셀들만 하비스트 해가지고 따로 그 스키드 마우스에 심장에 이식했습니다. 스키드 마우스라는 건 그 면역력이 결핍되어 있는 마우스로서 호스트가 가지고 있는 마우스가 가지고 있는 면역 세포로 심장 세포가 죽지 않게 보호하기 위해서 스키드 마우스 인식을 했고요. 그래서 4주 후에도 이 휴먼 심장 프로제니티 셀들이 잘 자라고 있는까지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연골 재생 소재와 다르게 스스로 변질의 우려가 없고 젤레이션하는 소재를 찾는 연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이오 잉크 소재에 관한 문제인데요. 그 중에서 크게 이제 두 가지 단백질인 본 연구 같은 경우에는 피부린하고 세린으로 구성되어 있는 실크를 유망한 바이오 잉크 소재로 개발했습니다. 자외선 차단이나 항균, 항염, 그다음에 세포 재생 촉진 기능으로 각광받고 있는 물질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 피부린하고 세린인데요. 이 연구 같은 경우는 대구 첨단 의료산업진흥재단에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인비보를 활용해서 젤레이션이 가능하고 항염 기능까지 있는 세레신 및 젤라틴 그리세롤을 혼합해서 바이오잉크를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경화 유도 물질 없이 200에서 한 500 마이크론의 포 구조로 스캐포도 제작까지 했고 그 안에 세포 시딩했을 때 세포 독성도 없음을 다 확인했습니다. 앞 슬라이드에 보신 그 실크 소재의 잉크 같은 경우에는 좀 단점이 있다면 가격이 비싸고 좀 희소성이 높아서 활용 가치가 약간 낮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반면 더 쉽고 그러니까 값싸게 얻을 수 있는 우드 베이스 소재를 연구하는 절도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식물 유래 물질은 그 기존의 화학 합성이나 동물 유래 그런 ECM이나 아니면 바이오잉크로 만들었을 때는 제일 문제되는 게 그 원재료에 의해서 일어나는 면역 거부 반응이나 아니면 또 그 우리가 이걸 가지고 바로 임상으로 들어갔을 때 임상 재료로 쓰게 되면 그 제노 이슈가 있기 때문에 임상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연구자들이 차라리 그런 케미칼이나 다른 이종에서 유래된 잉크보다는 그보다 손쉽게 값싸게 얻을 수 있는 식물이나 플랜트나 우드 유래 잉크를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도 우드 유래 생체 재료인 그 CNF하고 GGMA라는 소재에서 많은 연구가 진행됐고 이거 생체 적합성하고 셀 바이어빌리티, 프린터빌리티까지 다 살린 그런 연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이 연구는 중앙대학교 장윤영 교수님실에서 하고 아까 또 우리 저희한테 축하 인사도 주셨던 웨이크 포레스트 대학에 계신 우리 제임스 유 교수님이 같이 한 연구인데요. 바이오 3D 프린트를 이용해 가지고 방광암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인빅토에서 우리가 2D 컬처했을 때는 조직이나 이 세포 특이성을 그대로 구현하기가 너무 힘든데 이 연구실에서는 닥터 인비보를 활용해 가지고 3D 컬처 방광암 모델을 제작했고 그 제작된 방광암 모델을 이용해서 2D 컬처하고 3D 컬처 가지고 케모테라피 테스트를 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기존 2D 컬처에서만 2D 컬처에서 암세포에서 나오는 그런 진 익스프레스 패턴하고 3D 컬처 즉 우리 닥터 인비보로 만든 그런 모사체에서는 확연히 우리 인체 내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유사한 그 암세포의 유전자 익스프레션 패턴을 나타낸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제 다양한 약물 스크린 플랫폼에 그대로 완전히 활용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웨어러블 디바이스인데요. 3D 바이오 프린팅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 체형에 맞는 메디컬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개발한 사례입니다. 이 연구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인 맞춤형 할 수 있는 그 한정 더 진보된 기술입니다. 이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만들 때도 소재 자체도 식물성 소재를 사용해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또 약간 공학적인 급으로 간 건데요. 이제 한국의 원자력 연구소에서 또 우리 인비보 3D 프린팅 가지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세라믹으로 방사선을 재현시킨다고 했는데 그게 아마 잘은 모르지만 제조 공정도 비싸고 만들 수 있는 구조도 제한적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카이스트 연구자하고 같이 코어로 세라믹 대체제로 알려져 있는 그 제올라이트를 가지고 3D 프린팅 기술을 사용해서 원하는 구조도 만들고 공정 비용도 절감하고 또 그 효과도 훨씬 더 좋은 협착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이게 단순히 바이오 쪽뿐만 아니라 이게 재료학적으로도 많은 아이디어와 무궁무진한 그런 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여기 계시는 여러분 연구자들께서도 새로운 아이디어로 3D 컬처를 한다 그러면 저희 인부부가 가장 적합한 소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거 저희 닥터 인비보 유저 중에서 3D 바이오 프린팅 기술을 가지고 골 임플란트를 만들어 가지고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상용화 단계까지 이른 사례입니다. 지방에 있는 모 회사인데요. GMP 시설에다가 저희 닥터 인비보를 넣고 그 공정 과정을 수립하고 이미 KFDA 승인을 받아서 판매를 위한 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이 사례는 골 이식제 사제에서 기존 프레스 방식에서 벗어나서 3D 프린팅 방식으로도 도약시키는 아주 훌륭한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잠시 저희 당사에서 로킷 헬스케어에서 개발 중인 연구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로킷 헬스케어에서는 작년에 세계 최초로 바이오 프린트를 이용한 당뇨발 치료 임상 실험을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시하는 솔루션은 보시는 바와 같이 자가세포와 저희가 개발한 바이오잉크 소재 그리고 저희 바이오 프린트를 이용해서 한부 맞춤형 패치를 만들고 그 패치를 당뇨발 환자의 한부에 붙였을 때 기존에 있던 신약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케미칼한 메디슨보다 훨씬 더 빠르게 완치되는 100% 완치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와 있는 가장 좋은 재료가 8주 정도의 완쾌를 보였는데 저희 로켓 헬스케어의 당뇨발 치료 메소드로 진행했을 때 4주 만에 온도가 완전히 크로징 되는 걸 다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경우에는 당뇨발뿐만 아니라 화상이라든지 흉터 그리고 욕창 및 그 다양한 외과적 피부 치료에 가장 널리 이용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저희들이 또 연골 재생에 대해서도 열심히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은 퇴행성 관절염은 사람들의 그 기대 수명이 증가하면서 노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는 질병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로켓 헬스케어하고 미국의 MGH 병원하고 작년에 이미 동물 전임상을 마치고 다음에 올해부터 사람을 상대로 이제 임상 시험을 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거의 많은 그
행정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서류적으로는 절차가 거의 끝나갔고요. 아마 빠르면은 올 중반기부터는 아마 시작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은 여기서 가장 키 포인트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LACM하고 그 저희가 자체 개발한 바이오잉크가 가장 이 치료 모델의 핵심이 될 게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또 하나 지금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심혈관 치료를 위한 심장 패치 연구입니다. 그 허혈성 심장 질환은 심장의 혈액을 공급하는 그 혈관이 좁아져서 생기는 질환인데요. 그 심장 개사 부위를 심장 광도가 일치하게 심장 패치로 덮어주는 기술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개사 부위의 허혈증 증상이 완화된다는 논문도 몇 개 있지만 지금처럼 저희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회사의 그 자체 3D 바이오프린팅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했을 때 저희도 6개월 이상 이 패치가 펌핑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좀 급하게 진행된 것 같은데요. 타임 스케줄을 맞춘다고 급하게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저희는 3D 바이오프린트가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도 많고, 그래서 우리 로킷 헬스케어는 지금까지 쌓은 우리의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가지고 연구자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은 저희 노하우와 저희 기술 그리고 저희 테크닉을 다 쉐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윤수 사장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혹시 관련돼서 질문하실 분 계시면은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전달 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혹시 온라인 질문 체크 되시면 저한테 전달 주시고요. 네, 지금 네. 브레이크 타임 제가 한 1분 정도로 오버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소중한 시간인데 잠시 브레이크 타임 하면서 자연스럽게 저희 질문해 주시면 그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약 15분 휴식 갖고 3시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들이 가지 않는 반대의 길. 발자국이 없는 새로운 길. 전 세계로 나아가는 길. 인류의 미래로 향하는 길.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금기를 넘어 새로운 세상을 향한 길을 만들겠습니다. 로킷 헬스케어. Hello, my name is Xia, and I'm a Global Business Development Manager at Rocket Healthcare. We're committed to develop a revolutionary technology to reverse the aging process and to regenerate human body. Rocket has been very fortunate to introduce an innovative product to the world. In 2016, we introduced the world's first clean bench 3D bioprinter called Dr. Invivo, which has changed the whole bioprinting industry. In 2019, we introduced Humatane, a human cell-derived whole ECM for a variety of usages such as 3D culturing, creating organoid, and in the future, it can be clinically applicatable. Today, Rocket will reinvent the 3D bioprinter as an organ regenerator. Beyond lab to life, 3D bioprinter was originally designed to achieve the organ implantation, but the irony is that they were only used in the laboratories right now, and not in the hospitals. However, in order for a 3D bioprinter to enter the operating room, it must satisfy all the following requirements as shown here. Sterilizer, to protect the organs during printing from bacteria and other living microorganisms. An incubator, to provide an ideal environment for the living cells during printing. And lastly, 4-dimensional curve printing method to mimic the human body and tissues. So 3 things here: a sterilizer, an incubator, and 4-dimensional curve printing method. Are you getting it? These are all in one device, and we're calling it Dr. Invivo 46. No, actually, here it is.
It is designed as a smart device, meaning that it is not very difficult to use. Sterilization is the most essential variable when working with the living cells. Especially if we're going to regenerate the implantable organs, there shouldn't be any bacteria nor microorganisms living nearby, or else it may result in a serious adverse effect. So here's the interior of Dr. Invivo 46. Well done. How do we actually sterilize it? It is equipped with HEPA filter H14 to prevent the polluted air from entering the chamber. The complete sterilization is achieved by hydrogen peroxide plasma sterilizer along with the UV lamp. So what comes next after we sterilize the area? Now we must provide an environment where cells can grow and maintain its optimal temperature. Our incubator maximizes the cell viability when satisfying its conditions. The ultimate goal of 3D bioprinter is to produce fully functional human organs. And using the curve printing method of Dr. Invivo 46, it can produce various shapes of tissues and organs. Human organs are composed of various types of cells, and to regenerate complex human body, the bioprinter must be capable of printing various types of cells at once. Now, as a solution, I bring you Dr. Invivo 46, which is equipped with a total of 6 printing heads, 5 bioink dispensers, and 1 optional dispenser that can be used all in once. We also provide auto-leveling bed, pneumatic air compressor, and although it's expensive, we only use medical-grade components because it's directly related to humans' life. Dr. Invivo 46 can be connected to any smart devices, such as phones, tablets, and PCs, using either intranet or direct Wi-Fi. This is what our software looks like on our phone, and this is what it looks like on the tablet. We can see the preview, and we can control the temperature, air compressor, and even the printing speed on the smart devices. Well, it's got everything we need. It's got sterilizer, it's got incubator, and it's got 4-dimensional curve printing method. 3 devices all in one. We're not just gonna be selling 3D bioprinters and consumables. Now we ask all scientists, researchers, and doctors to cooperate and do innovation together to regenerate human body with Rocket Healthcare. If you or your loved ones are suffering from diabetes, that means he or she is 1 out of 11 people. Today, about 463 million people have diabetes worldwide. 1 out of 4 diabetic patients could develop chronic complications called diabetic foot ulcers. Diabetic foot ulcers, one of the most common diabetic symptoms, occurs in the bottom of the feet to individuals with diabetic mellitus. When a diabetic patient's blood vessels narrow down due to a poor circulation of the blood, it causes a loss of sense in their feet and foot ulcers. In the worst case scenarios, 20% of foot ulcers can lead to amputation of their whole feet. In order to prevent having to amputate their feet, previous treatments include dressing, negative pressure wound therapy, and skin grafting. Not only have these treatments been mostly ineffective, but also patients have been burdened by the high cost and long-term hospitalization. For example, the United States estimates up to $13 billion per year in spending on treatments for diabetic foot ulcers. The total cost of DFU exceeds $30,000 per patient every year. Which is why Rocket Healthcare have put in efforts day and night for the past 8 years to develop a revolutionary solution. Our research team has finally found a cure to diabetic foot ulcers that will help to give patients a second chance to walk again. Imagine that you get a 3D bioprinting service in a hospital to renew your damaged body part. Human body is composed of cells, proteins, and extracellular materials that we can also use as a bioink to regenerate organs. Organ regeneration means regrow the injured body back to its original shape and function.
4D bioprinting technology is the best method to create human organs such as skins, cartilage, and bone tissue, etc. Indeed, we do live in the era of the first industrial revolution that ideally changes human lifestyle, including healthcare service. Now, Rocket Healthcare leads the advanced cutting edge of 4D bioprinting technology in this world as a pioneer. Dr. In Vivo is what we believe to be a scientific breakthrough. It's the world's first clean bench hybrid 4D bioprinter. When creating a regenerative patch on diabetic foot ulcer patients, Dr. In Vivo plays a major role. With its precise and rapid manufacturing capabilities, Dr. In Vivo helps create a personalized therapy solutions by building patient-specific designs. So, my team recently focused on skin regeneration, especially for curing diabetic foot ulcers, a chronic wound that is easily developed from diabetic patients. Using our 4D bioprinting system with patient autologous fat tissue, diabetic foot ulcer was successfully healed after getting one treatment during the clinical trials. Rocket DFU regeneration platform will provide the safe, fast, and cost-effective solution for curing diabetic wound. As a leading global organ regeneration platform company, we at Rocket Healthcare promise to do our best to make the world a better place. 네, 이상 브레이크 타임을 마치고 2부 패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 첫 패션 발표로는 충북대학교 박경미 교수님께서 3D 프린팅을 이용한 맞춤형 강아지 인공 눈의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에 앞서서 먼저 CTO님께서 교수님 양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발표를 해주실 박경리 교수님은요, 강원대학교 수의대에서 수의학 박사를 취득하시고 미국 예일대학교 웨이크 포레스트의 비지팅 사이언티스트 과정을 수련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충북대학교 수의과대학 조교수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오늘 좋은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수님.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충북대학교 수의과대학에서 외과와 안과학을 강의하고 있는 박경미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연구는 작년에 제가 여기 로킷 인비보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이제 수행을 했던 선행 연구 결과이고요. 주제는 3D 프린팅을 이용한 강아지에서 맞춤형 인공 의안을 제작한 연구입니다. 이렇게 제작한 연구입니다. 네, 일단은 일단 반려동물에서 시행되고 있는 안구 적출술은 크게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이제 설명드릴 거는 2가지.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에비서레이션이라는 방법이고요. 요거는 이렇게 눈 껍데기만을 남기고 이렇게 내용물은 다 적출을 하고 그리고 요 안에 이제 의안을 집어넣어 가지고 하는 방법이고, 요거는 이제 좀 시력이 이미 없고 그다음에 통증이 있는 눈에 시행을 하고 있는 그런 수술이고요. 아니면은 컨트롤이 되지 않는 안내염이 있을 때 시행을 하고 있는 수술입니다. 현재 강아지에서
이렇게 이제 안내염이 심한다든지 이제 시력 회복을 할 수 없고 통증이 있을 때 시행을 하고 있고, 현재 에비서레이션 방법이 반려동물에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실리콘 볼을 이용해서 이쪽이 이제 의안이거든요. 이쪽은 정말 진짜 눈이고, 그래서 이렇게 마치 눈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요 기법 같은 경우에는 요 각막이 인택트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요것들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제가 연구를 했었고, 또 두 번째 방법은 이제 이뉴클레이션이라는 방법인데요. 요거는 첫 번째랑은 다르게 이렇게 눈 껍데기 부분도 남길 수 없을 정도로 전체 그 인펙션이 이렇게 퍼진 경우, 아니면 트라우마가 있는 경우나 이런 식으로 둘 다 감염 때문에 이렇게 염증이 심하게 생긴 눈이고, 이 환자처럼 이렇게 실제로 다 저희 환자들인데 이렇게 종양이 있는 경우, 네. 이뉴클레이션 같은 경우는 눈알 전체를 이렇게 제거를 하는 거고, 수술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한쪽 눈이 없어지고 이렇게 좀 움푹 들어간 그런 형태를 띠기 때문에 사실 보호자분의 만족도가 그렇게 막 높지는 않은, 물론 뭐 기능상으로 이미 기능이 없는 눈이긴 하지만 미관상으로 좋지 않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지 않은 방법으로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사람에서 의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 가지 그 구성 성분으로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 오비탈 임플란트 같은 경우 이렇게 동그란 구형으로 생겼는데, 이렇게 이제 눈 알을 빼고 그 자리를 차지하는 그런 이제 구조물이고, 두 번째는 이렇게 우리 끼는 공막 렌즈 같이 이렇게 껍데기 같이 쉘처럼 생겼는데 이제 오큘라 프로스테시스라고 합니다. 이걸 오큘라 임플란트라고 하고, 이 두 가지가 가장 주요한 구성물이고, 이제 옵션으로 패그가 있는데, 패그는 여기 이렇게 꼭다리 같은 걸 이렇게 끼워가지고 이렇게 근육이 움직이게 되면은 같이 움직이면서 눈알에 그 쉘에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요 같이 안구가 같이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효과를 내기 위한, 네, 그렇게 세 가지의 중요한 성분으로 되어 있고, 사실 요 패그는 그냥 옵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요거는 만들지 않았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요것과 요걸 연결하면서 그 사이로 인펙션이 될 수 있고 결막이 덮을 수도 있고 하는 문제로 저희는 임플란트와 프로스테시스를 한번 생산해보는 연구를 하였습니다. 일단은 그 프로스테시스 바깥에 끼우는 그 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겼는데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기성품으로 옷 사듯이 그냥 원래 만들어진 걸 살 수 있는 레디메이드 타입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환자의 눈 크기라든지 요 눈 색깔을 똑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환자 맞춤형으로 만들 수 있는 커스텀 메이드 타입이 있는데, 일단은 꼈을 때 착용감이 편안하고 또 미관상으로 커스텀 메이드 타입이 더 우수하기 때문에 주로 이런 것들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전문 의안사가 있어야 되고, 요런 하나씩 이제 붓으로 그림을 그리는 거기 때문에 주조를 또 뜨고 또 시간이 좀 걸리고 또 그런 수공 과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격이 좀 비싸다라는 이제 단점이 있습니다. 최근에 그 3D 프린팅을 이용해서 의안을 만드는 그런 연구가 이제 발표가 된 게 하나 있는데, 요거는 조금 예전 연구인데, 요거는 의안 자체를 생산하는 건 아니고 3D 프린팅으로 그 환자에 맞는 주조를 뜨고 그 나머지 과정은 다 이제 수 과정을 거쳐갖고 똑같이 하는 그런 거고, 이제 최근에 2019년에 연세대학교에서 하신 것 같은데, 사람에서 여기 껍데기 끼는 거 그거를 3D 프린팅으로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다 찍어가지고 이렇게 만든 그런 연구가 하나 나왔었습니다. 일단은 저는 이제 수의대고 반려동물 진료를 직접 하고 있는데, 사실 사람하고 반려동물하고 비슷한 점도 많은데 또 치료를 하려다 보면은 현실상으로 조금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은 강아지들, 고양이들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엄청 다양하고 작은 애들부터 큰 애들까지 엄청 다양하고 또 눈 모양도 그에 따라 굉장히 다양하고요. 또 이제 보험이나 이런 것들이 사람보다는 좀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너무 비싼 비용이 있거나, 또 강아지를 데리고 직접 의안소에 가서 제작을 하기에는 좀
다른 사람 환자들이 보기에 약간 찜찜해할 수도 있고 그런 면이 있어서 약간 그런 부분들을 이 3D 프린팅을 이용을 한다면은 개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은 오비탈 임플란트, 사람에서 쓰는 이 오비탈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 강아지에서 써도 상관없기는 한데 요게 이제 가격이 한 1,200만 원 정도 나가고요. 또 이제 오큘러 프로스테시스 요 끼는 것도 뭐 의안소에 가서 맞춰주는 데를 찾을 수는 있기는 한데 뭐 싸게는 몇십만 원부터 비싸게는 300만 원, 900만 원까지 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추가로 수술비 들고 뭐 들고 하면은 보호자분들이 선택을 할 수가 없는 옵션이겠다라는 단점이 있었고요. 따라서 그런 것들을 개선을 하기 위해서 가격도 저렴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커스터마이즈된 프로스테시스와 임플란트를 생산해서 한번 가장 반려동물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개에 적용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들을 생산하고 검증하는 거를 저희 연구의 목적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일단은 메터리얼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 PCL하고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 40%를 이렇게 섞어가지고 만들었고 프로스테시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냥 PCL 필라멘트로 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 어떤 물질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HA와 PCL을 섞어서 하기로 결정을 한 이유는 일단은 HA 같은 경우는 그 임플란트, 오큘러 임플란트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 조직이 이제 그 안으로 물론 이식물을 삽입하지만 조직이 결국에는 그 안으로 이렇게 밀려 들어와야 이렇게 탈출되거나 이게 빠지거나 그런 확률이 이제 줄어들기 때문에 파이브로베스큘라 인그로스가 되게 중요한 특징인데 그러한 좋은 어드밴티지를 갖고 있고 또 이제 마이그레이션이나 익스트루전 인펙션 같은 것들이 좀 낮다. 그다음에 바이오 컴패티빌리티가 좋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고요. 하지만 약간 단점으로는 좀 이렇게 러프해가지고 구멍이 생기게 되면 그쪽으로 이제 감염체들이 들어가면서 인펙션이 생길 수 있다. 이런 단점이 있었고 PCL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바이오 컴패티빌리티가 굉장히 좋고 또 이 PCL이 이렇게 같이 섞어서 들어가면 프린팅하기가 굉장히 좋았고 또 약간 러프한 그런 것들을 조금 맨들맨들하게 이렇게 보완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이제 섞어가지고 만들기로 하였고요. 또 저희가 이제 요거를 찍을 때 그냥 이렇게 동그란 구형으로 찍기보다 중간중간에 이렇게 찍을 때부터 약간 구멍을 내긴 했는데 또 요게 PCL이 녹으면서 하이록시 아파타이트가 남으면서 나중에 포로시티가 생기고 그 사이사이로 이제 파이브로 베스큘라라이즈이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기존의 선행 논문들을 참고를 해서 포로시티가 85% 이상 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컴플러시브 모듈러스를 이렇게 조절을 하기 위해서 40%를 그냥 요거는 저희가 이렇게 최적화한 건 아니고 설정을 해서 한번 프린팅을 해봤습니다. 결과를 간단하게 보시면은 또 보통 이전의 논문 같은 경우는 사람의 의안을 제작할 때 3D 프린팅으로 이렇게 CT를 머리 쪽 CT를 찍어가지고 그거를 STL 파일로 이제 눈 사이즈랑 이렇게 해갖고 제작을 하는데 CT를 찍을 때도 이제 비용이 좀 들잖아요. 또 강아지들은 전신 마취를 해야 되고 또 비보험이 되고 하다 보면은 한 70만 원, 1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그 비용을 좀 줄여보자라고 해서 일단은 좀 저렴한 비용으로 무마취 상태로 할 수 있는 초음파, 이게 안구예요. 이렇게 눈알인데 초음파를 통해서 이렇게 아이볼 사이즈를 재고 거기에 한 75% 정도에 맞춰갖고 이렇게 임플란트를 만들었고 이 쉘 같은 경우도 여기 렌즈를 통과하는 이 길이와 또 이 각막에서 이제 렌즈의 포스테리어 캡슐까지의 거리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계속 이렇게 저렇게 해보면서 옵티마이제이션을 해서 이제 초음파 검사로 이제 어느 정도 본인에게 맞는 그런 사이즈의 프로스테시스를 만든 그런 것들을 최적화했고요. 뭐 프린트 컨디션을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이제 디자인을 저희가 저희는 막 디자인하고 이러는 사람들은 아니어가지고 정말 막 팅커캐드 이런 거 보면서 디자인을 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임플란트는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프로스테시스는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게 기초적인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경험을 거치면서 막 여기 엔지니어 분들도 엄청 오시면서 찍었고요. 잘 나왔어요. 그래서 임플란트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왔고,
그다음에 프로스테시스는 이제 PCL 이렇게 해갖고 나왔고, 일단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HA가 들어갔기 때문에 단단해요. 저희가 진짜 의자로 이렇게 내리 찍어봐도 안 깨질 정도로 굉장히 단단하게 잘 나왔고, 프로스테시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꼈다 뺐다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단단한 것보다는 살짝 연성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얇게 찍어보니까 또 살짝 이렇게 연성이 있어서 꼈다 뺐다 하기도 어느 정도 편하게 이렇게 잘 찍었고, 또 이건 저희 학생들이 직접 그린 거거든요. 그래서 강아지, 고양이 사진 주면서 한번 비슷하게 그려봐라.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그 위에는 바이오 컴패터블한 레진으로 이렇게 맨들맨들하게 네, 코팅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HE랑 뭐 이렇게 잘 프린팅이 됐다라는 거를 확인을 했고요, 임플란트에서. 네, 그 다음에 실제로 저희가 이제 개에서 인비보에서 과연 이거를 적용을 할 수가 있고, 이걸 적용했을 때 뭐 리젝션이나 인플라메이션이나 어떤 익스트루전 같은 그런 문제들이 없나 확인을 해봤는데,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수술 방법으로, 첫 번째는 에비서레이션, 껍데기 남기고 내용물만 제거하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 이뉴클리에이션은 눈알 전체를 다 빼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한번 실험을 해봤습니다. 일단은 요게 이제 에비서레이션 수술인 방면인데, 이렇게 눈알 요 껍데기 공막만 남기고 다 긁어내고요. 여기 임플란트 오비탈 임플란트를 이렇게 장착하고 이렇게 봉합을 하고, 이제 요 부분을 자리를 잡기 위해서 콤퍼머를 쓰고 2주 동안 이렇게 눈을 감겨놨고요. 또 이뉴클레이션 수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근육 다 끊고 눈알 자체를 제거하고, 여기 안에다가 이제 임플란트를 장착하고 똑같이 콤퍼머 끼고 2주 정도 이렇게 눈을 감겨놨습니다. 수술 부위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수술은 사람하고 이제 동일한 거의 비슷한 과정으로 진행이 됐고요. 결과를 보시면은 왼쪽 눈, 요 강아지들의 왼쪽 눈이 다 의안이고, 네, 4주까지는 일단 저희가 콤퍼머를 끼워놨습니다. 여기 이렇게 자리 잡기 위해서. 6주 정도부터 저희가 의안을 끼웠고, 일주일에 뭐 하루 건너 한 번씩,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3일 정도 해서 하루 끼고 그냥 하루 빼고, 그러니까 외출할 때 끼고 뭐 빼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좀 꼈다 뺐다 했고, 이 꼈다 뺐다 하는 과정에서는 뭐 이렇게 특별히 점암 마취나 이런 거 없이도 네, 잘 됐고요. 보시면은 물론 사람의 의안처럼 정말 정교하고 막 엄청난 그런 의안사들이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도 이렇게 보시면은 네, 얼추 저희가 봤을 때는 저희가 만들어서 그런지 네, 나름대로 괜찮은 그런 모양이 나왔고요. 그래서 6개월까지 이렇게 잘 유지가 됐다라는 거를 확인을 했고, 저희가 MRI 촬영을 해가지고 이 안에 6개월 후에 봤을 때 뭐 염증이나 어떤 변형이나 이런 거 없이 잘 유지가 된다라는 것들을 영상으로 네, 확인을 했고요. 마지막 이제 결과인데, 저희가 요 아이들을 이제 안락사를 시키면서 요 조직을 채취를 했습니다. 채취를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확인을 그러니까 물론 MRI나 임상 증상에서 뭐 염증이나 그런 건 없었지만, 조직 검사상에서 염증이나 이런 것들을 또 정확하게 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반을 갈라서 봤는데, 이렇게 선 같은 것들이 이제 임플란트 찍은 모습들이고요. 근데 보시면은 그 사이사이에 이렇게 약간 이 소프트 티슈 같은 이런 것들이 원래 다 여기가 빈 자리였는데 얘네들이 다 차서 이렇게 들어간 것들이 네, 확인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파이브로 베스큘라 티슈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요거는 이제 의안을 그러니까 임플란트만 있고 그 쉐를 끼기 전에 이런 형태의 눈에다가 이제 쉐를 끼워주는 거고요. 요거를 저희가 이제 조직 검사를 해서 봤을 때 이렇게 임플란트, 이 부분은 임플란트고 이 부분은 아까 이제 소프트 티슈들이 이렇게 들어온 그런 모양이고, 확대를 해서 봤을 때 파이브로스한 그런 셀들도 굉장히 많았고, 이렇게 베스큘러레이저식이 조그마한 동그라미들이 다 혈관인데 혈관화가 굉장히 잘 됐다. 염증 세포도 하나도 없고, 또 주변에 스클레라라든지 머슬 부분에도 염증도 없고 뭐 괴사도 없고 굉장히 유지가 잘 됐다라는 거를 이제 마지막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네, 저희 이 선행 연구인데요. 이 선행 연구의 이제 결론은 어쨌든
3D 프린팅을 이용하면 물론 장기적으로 더 연구를 해야 되고 조금 더 개선을 해야겠지만 어쨌든 뭐 저렴한 가격으로 저희가 임플란트 만드는 거는 한 3, 4만 원 정도면 만들었고 그 쉘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한 1,000원, 2,000원이면 만들 정도로 굉장히 이제 저렴한 가격으로 또 생체 적합한 그다음에 커스터마이즈드 된 그런 의안을 동물용으로 이제 만들었고 굉장히 괜찮다. 빠르고 안 비싸고 미적으로도 괜찮고 기능적으로도 괜찮은 그런 의안을 만들었다라는 그런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 혹시 질문 있거나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따로 질문이 없으시죠? 교수님, 제가 질문 하나 네.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질문을 미리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비슷한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와가지고 사실 HL을 쓸 때 저희가 그 셀 이미그레이션이 촉진돼서 그 포 안쪽으로 셀이 나와서 정식할 때 사실은 네크로시스가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안쪽에는 아무래도 엔지오시스라든지 뭐 다른 혈관 형성이 좀 떨어지니까. 근데 뭐 몇 케이스를 해보신지 모르겠지만은 거의 그 퍼센테이지 정도를 좀 궁금합니다. 그게 어느 정도가 그 안에서 뭐 염증 반응이 많이 일어난다든지. 저희가 N수가 많지가 않아가지고 사실 몇 퍼센트라고 말하기까지는 아직 좀 선행 연구라서. 근데 저희가 조직 검사 했을 때는 염증 세포나 네크로시스가 진짜 저희도 보면서 진짜 하나도 없네 이렇게 놀랄 정도로 굉장히 바이오 컴패티빌리티가 높아서 저희도 되게 약간 예상보다 너무 좋아가지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손이 좋아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프린트가 좋아서 그런 건 아닌가? 네, 그러면은 여기서 저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추가 질문 없으시면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저희 잠시 교수님께 저희가 감사패 증정식이 잠깐 있을 예정입니다. 네, 연자이신 박경미 교수님께 감사의 인사로 감사패 수여식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여는 로키드 헬스케어 비리 총괄 이종승 사장님께서 시상해 주시겠고요. 사장님 안쪽으로 쓰시죠.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감사패 충북대학교 수의과대학 박경미 교수. 교학께서는 한국 바이오 발전을 위해 연구자로서 기여하신 바가 크며 특히 로키드 헬스케어의 4D 프린터를 이용하여 임상수의학 분야의 연구 실적을 이루신 공이 크므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담아드립니다. 2020년 5월 22일 로키드 헬스케어 대표이사 유석환 대독. 축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박경희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네, 이어서 2부 두 번째 세션 발표자이신 경희대 치과대학병원 허동영 교수님께서 조직공학 관점에서의 3D 프린팅 바이오 의학 응용의 주제로 발표 진행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에 앞서서 연자 양력 간단하게 먼저 CTO님께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허동영 교수님께서는 경희대학교 재생의학과에서 박사를 취득하시고 동대학, 치과대학, 그다음에 조지 워싱턴 대학,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박사후 과정을 거치시고 현재는 경희대학교 치과대학에서 연구국 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허 교수님은 올해뿐만 아니라 2014년, 2017년에도 불익에서 선정하는 한국을 빛낸 과학자로 선정되신 훌륭한 분입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소개 감사드립니다. 현재 경희대 치과대학에 근무 중인 허동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런칭 기념 학술 세미나에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3D 프린팅을 이용한 조직공학 재생의학에서의 의학적 적용이라는 내용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새로운 치료가 필요한 다양한 중증 질환들이 있습니다. 이런 질환들은 현재 드럭이나 서저리 아니면 메디컬 디바이스와 같은 방법으로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현재의 방법만으로는 분명한 한계점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치료 방법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는 미래의 치료 기술로서 조직공학 분야가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각광받는 조직공학 분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간단한 그 프로세스를 확인해 보시면, 우선 환자로부터 세포를 아이솔레이션한 후 이 아이솔레이션된 세포를 여러 가지 형태의 지지체에 세포 배양을 거치게 됩니다. 세포 배양을 하기 이전에 스캐폴드의 내부나 외부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머티리얼을 함께 섞어주면서 어떤 액티브한 조건을 만들어줄 수 있고, 또한 추가적으로 세포를 배양할 때 다양한 조건의 바이오피지컬 스티뮬레이션을 줌으로써 치료가 필요한 조직과 유사한 인공 조직을 만들어 최종적으로 환자의 체내에 이식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조직공학에서 필수적인 요소인 인공 지지체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제작이 됩니다. 솔벤트 캐스팅이나 가스 포밍, 파이버 본딩, 페이지 세퍼레이션, 프리즈 드라잉, 일렉트로 스피닝과 같은 방법을 거쳐서 만들어지게 되고, 이런 전통적인 방법으로 만들어진 스캐폴드는 굉장히 하일리 포러스한 구조로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지만, 지지체 내부의 상호 연결성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세포 침투나 배양을 방해할 수 있고, 또 정교하게 지지체 구조를 제작하기 어렵다는 단점, 또 유기용매를 사용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독성을 띌 수 있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반면에 3D 프린팅을 이용하게 되면 여러 가지 지지체를 그 크기와 형태를 자유롭게 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또 완벽하게 내부 연결성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내부 연결성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장점, 또한 솔벤트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전통적인 방식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하지 않고, 또 마이크로 단위로만 제작이 현재까지는 기술의 한계점 때문에 마이크로 단위로만 제작이 가능한데, 이러한 한계점은 기술의 발전으로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 바이오메디컬 어플리케이션에서 3D 프린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시게 되면, 우선 먼저 디자인을 만들고 그 디자인의 베이스에 맞춰서 머티리얼을 셀렉한 후 프린팅을 거쳐 지지체를 제작합니다. 제작된 지지체는 곧바로 바로 환자의 몸에 이식되거나 혹은 컬처와 스크리닝을 거쳐 환자의 몸에 이식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현재 개발되고 있는 3D 프린터는 사용되고 있는 소재나 그 적층지는 방식에 따라서 다양한 종류의 3D 프린터가 현재 만들어지고 있고, 이러한 프린터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방면의 바이오메디컬 어플리케이션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전까지 했던 최근 연구 결과들에 대해서 간략히 몇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보시는 사진들은 조직공학적 치료가 필요한 아간면 골조직 환자의 모습입니다. 아간면 골조직 손상은 선천적 또는 후천적으로 이렇게 발생이 되고, 이런 환자들은 골조직 재생을 하기 위해 환자 맞춤형 조직공학적 지지체 개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아간면 골조직 지지체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본 리모델링 프로세스를 거칩니다. 우선 3D 스캐너를 통해서 환자의 디펙트의 사이즈와 크기를 스캐닝하고 코딩을 거쳐서 프린터를 통해 환자 맞춤형 지지체를 제작한 후 세포 배양을 거쳐 환자의 체내에 이식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골조직을 재건하게 됩니다. 저는 이전 연구에서 PLA를 이용해서 3D 프린팅 스캐폴드를 제작했습니다. 이 프린팅된 PLA 스캐폴드의 내부의 포에는 기능성 나노 입자와 줄기세포를 하이드로젤과 함께 내부 포에 융합해서 그런 골조직 재생용 융합 지지체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프린팅 스트럭처는 내부 다공성 구조를 컨트롤할 수 있고, 이 컨트롤된 구조는 로 인해서 메커니컬 스트렝스를 제가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겠습니다. 실제로 휴먼 맨디블라 본과 유사한 스티프니스를 갖는 PLA 스캐폴드를 제작을 했고요. 그리고 또한 내부에 함께 탑재한 기능성 나노 입자 덕분에 줄기세포의 세포 거동이나 세포 증식 또는 골세포로서의 분화 기능성을 향상시키는 그런 결과를 보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연구를 통해서 개발된 환자 맞춤형 골조직 지지체는 아간면 골조직 재생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고 결론 내릴 수 있고,
본 연구 결과는 2017년 나노스케일에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소개드렸던 일반적인 3D 프린팅을 이용한 조직 재생은 치료 기간이 넉넉한 거나 아니면 긴급을 요하지 않는 경우 적용이 가능하지만 빠른 골조직 재건이 필요한 경우 또는 외부에서 지지체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감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자의 손상 부위에 다음과 같이 직접 프린팅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요구 조건으로서 현재 수술실 내에서 인트라오퍼레이트 바이오 프린팅이라는 방법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갑작스러운 외부의 충격으로 발생한 안면 윤곽 부위 외상을 치료하는 데도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트라오퍼레이트 바이오 프린팅을 구현하기 위해서 저는 다음과 같은 실험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우선 레이스의 두개골에 칼바리얼 디펙트가 생성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디펙트를 3D 스캐너를 통해서 디펙트의 크기와 형태를 스캐닝한 후 이 스캐닝을 통해 얻은 데이터를 코딩을 이용해서 프린터에 입력하게 되면 프린터가 디펙트에 딱 맞는 사이즈의 바이오 잉크를 출력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 연구에 사용된 바이오 잉크는 콜라겐과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 그리고 BMP2 골룡성 단백질을 함께 섞어서 그런 퍼티 형태의 바이오 잉크를 사용했고요. 프린팅 6주 후 결과를 보시게 되면 굉장히 높은 비율로 재생된 골 조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록 본 연구에서는 골 조직 재생 측면에서는 굉장히 매우 만족할 만한 수준의 결과를 확인했지만 사용된 바이오 잉크의 특성상 물리적 강도가 굉장히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물리적 강도를 좀 더 요구하는 골 조직 재생 지지체로서는 사용하기 어렵다는 그런 한계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선 연구에서 보여준 그 바이오 잉크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저는 현재 다음과 같은 후속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PCL, 폴리카프로락톤 PCL은 미국 FDA에서 안정성을 인증받은 그 머티리얼로 멜팅 포인트가 분자량에 따라 다르지만 제가 사용한 분자량 45,000 PCL은 60도씨 부근에서 열 성형이 이루어지고 프린팅 소재로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PCL이라는 머티리얼을 인트라오퍼레이트 프린팅 시스템에 이용하기에는 열에 의한 조직 손상의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프린팅 노즐 끝단부에 어떤 쿨링 시스템을 연결하여 프린팅 소재를 급속 냉각시키는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프린팅 과정을 열 화상 카메라로 보시게 되면 냉각 시스템이 없는 프린팅의 조건에서는 PCL의 온도가 60도씨 이상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지만 냉각 시스템이 있는 경우에서는 압출되는 PCL의 온도가 38도 정도로 안정적으로 출력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한 PCL이 급속 냉각됨으로 인해서 필라멘트 직경이 더 작은 보다 정밀한 프린팅 구조체를 제작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 현재는 동물 실험을 통해서 화상으로 인해 조직 손상이 발생하는지 확인하는 연구를 현재 진행 중에 있고 만약 기회가 주신다면 다음 기회에 업데이트된 연구 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런 바이오 프린팅의 조직 재생용 지지체 제작 이외에도 오가노노칩 같은 분야에서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일단 마이크로 플루이딕 칩이나 센서 아니면 디바이스 또는 마이크로 티슈와 같은 제작에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 중 마이크로 티슈 제작에 관한 연구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이크로 티슈 제작을 위해서는 보다 정밀하고 복잡한 구조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 사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프린터는 X, Y 축이 동시에 움직이면서 한 층 한 층 쌓아가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서는 보다 복잡한 구조를 디자인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이런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 저는 프린팅용 바이오 잉크를 슬러리 베스 내부에 프린팅하는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개발한 바이오 프린팅 시스템은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X, Y, Z축이 동시에 움직이면서 구조물을 형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보다 복잡한 구조를 제작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과 같이 스텐트 형태나 아니면 볼링 케이지와 같은 형태로도 프린팅할 수 있었고요. 또한 사용되어지고 있는 바이오 잉크는 생체적 합성이 뛰어나서 세포와 함께 프린팅해서 다음과 같은 마이크로 티슈로도 제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프린팅을 이용한 세포 자극용 디바이스 제작에 관한 연구 결과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슬라이드 연구는 포토큐러블 하이드로젤에 전도성 거부젤을 함께 섞어서 3D 프린터블 컨덕티브 하이드로젤 스캐폴드를 개발한 연구 결과입니다. 이 개발된 컨덕티브 하이드로젤은 전기적 전도성이 뛰어나고 또 다음과 같은 SLA 프린터를 통해서 다양한 형태로 패터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개발된 컨덕티브 하이드로젤은 프린팅을 해서 세포 배양용 디바이서를 개발했고, 디바이서 표면에 줄기세포를 배양한 후 전기 자극을 주게 되면 뉴런 디퍼런테이션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 시스템은 신경세포 배양뿐만 아니라 일렉트로 액티브 티슈에도 적용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다음은 바이오 프린팅을 이용한 신경 신호 검출용 센서에 관한 연구입니다.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신경 전극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필름 형태의 베이스 머티리얼 위에 전극을 패터닝하는 방식으로 제작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반적인 신경 전극은 비다공성 구조고 실제 소프트 티슈에 비해 이 머티리얼이 굉장히 스티프하기 때문에 스티프한 머티리얼과 소프트 티슈가 만나면서 메커니컬 미스매치가 생기게 되고, 그로 인해서 염증이 생기거나 신경 조직이 계속 위축되어 신경 다발이 위축되는 그런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공성 구조를 갖는 좀 더 유연한 구조의 신경 전극기를 개발을 하는 것을 목표로 했고요. 다음과 같이 나노파이버 시트 위에 잉크젯 프린팅을 이용해서 메탈을 프린팅해서 전극을 프린팅해서 좀 더 유연한 소재의 다공성 구조를 갖는 신경 전극을 다음과 같이 개발을 했습니다. 보시게 되면 일반적인 신경 전극의 재료에 비해서 이 나노파이버 시트는 굉장히 유연하면서 내부의 다공성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 이식되었을 때 영양분이나 산소의 공급을 좀 더 증가시킨다는 그런 결과를 볼 수 있고요. 그로 인해서 이러한 구조의 특성 때문에 신경 다발에 사이아틱 너브에 임플란테이션 하고 나서 12주 동안 롱텀하게 지속적인 시그널 레코딩이 가능하다는 그런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 결과는 2017년에 발표했었습니다. 네, 종합해 보면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해서 의학적으로 적용 가능한 다양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고요. 그 중에서는 환자 맞춤형 지지체, 인공장기 또는 이식용 디바이스를 개발하는 방법에 활용했습니다. 아쉽게도 비록 수술방에서 이루어지는 인트라오퍼레이트 바이오 프린팅 시스템은 아직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이 남아있지만 앞으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서 조직공학 분야에서 성공적으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박사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시면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PCL의 경우에 네네. 냉각한거가 핵심될 수 있었는데요. 네. 그림에서 보면 하면 냉각식을 택하는 그림이 느껴지는데, 화면의 경우는 거기에 로딩된 것들이 셀들이 조금 존재할 텐데, 그리고 냉각이라는 것의 온도 차이에 대한 부분에서 오히려 더 가냉각돼갖고 셀들이 일어나는 상태까지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 방식 자체가 이제 PCR 안에 세포를 같이 섞어서 하는 바이오 프린팅 방식이 아니고 PCR 단독만으로 60도씨 이상으로 멜팅을 시켜서 프린팅을 하는데, 그 압출되어 나오는 PCL이 소프트 티슈와 닿았을 때 거기서 손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컨셉으로 그 쿨링 시스템을 연결했습니다.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내용이라기 어떤 냉각 방식이 함부로 가라앉은 상태와 노즐 사이에 어떤 공간적인 제약이 있는데, 예. 이게 어떤 노즐의 품은 상황의 냉각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어떤 미스트가 스프레이되는 형태로 노즐 끝단 부위에 집중되어서 미스트가 스프레이되고, 이 스프레이되어서 나오는 그 미스트 수증기로 인해서 압출되어 나오는 PCL이 급속도로 끝단 부위에 냉각되는 형태입니다. 그런 방식이고요. 이 가습기는 약간 노즐과 한 5, 6cm 정도 대각선 위로
한 2, 30도의 각도로 뿌려주게 되기 때문에 예.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제가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저 영상으로 봤을 때 그 아까 젤라틴하고 마이크로 파티클을 섞어가지고 일종의 스포팅길 같은 느낌으로 안쪽에서 프린팅을 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프린팅 방식이 프린팅 실린더에는 제가 합성한 그런 젤라틴을 탑재했고요. 그리고 슬러리 베스 안에는 젤라틴 마이크로 파티클과 옥시다이즈 전센 알지네이트. 그래서 젤라틴이 엑스트루전돼서 나오면 알지네이트와 만나서 크로스링킹이 이루어지는데 이 하이드롤 젤 자체가 이 슬러리가 없는 상태에서 프린팅이 되면 얘네가 형상 유지를 못하고 무너지게 되는데 이런 형상을 크로스링킹이 되어지는 시간 동안 슬러리 베스 내에서 충분히 구조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컨셉이 되겠습니다. 혹시 이 방식을 이용해서 그 살아있는 세포를 프린팅을 해보신 경험 있습니까? 예, 지금 여기 보시면 예. 휴먼 메센커멀 스템셀과 휴백을 같이 함께 프린팅했고 실제 휴먼 티슈의 농도와 유사한 그런 굉장히 고농도의 세포를 같이 섞어서 프린팅한 결과물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마지막에 교수님께서 멘트하신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이 수술방에서 프린팅할 때 우리가 가장 극복해야 될 가장 큰 허들이 교수님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저는 제가 생각하는 게 일단 수술실방 프린터는 저는 현재 수술용 로봇을 대체할 수 있을 정도의 프린팅을 하기 위해 얼마 정도 핸들링이라든지 실제 유저들이 사용하기 편하게 그런 하드웨어적인 부분보다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의 개발이 더 많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혹시 추가 질문하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추가 질문 없으시면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연자이신 허동영 교수님께 감사의 인사로 감사패 수여식을 잠시 또 진행 한번 하겠습니다. 네, 수여는 로킷 헬스케어 비리총괄 이종승 사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패 경희대학교 치의학 전문대학원 허동영 박사. 귀하께서는 한국 바이오 발전을 위해 연구자로서 기여하신 바가 크며 특히 로킷 헬스케어의 4D 프린터를 이용하여 구강 안면 골 재생 및 치료 치과 재료 분야의 연구 실적을 이루신 공이 크므로 감사의 마음을 이 패에 담아드립니다. 2020년 5월 22일 로킷 헬스케어 대표이사 회장 유석환 대독. 네, 축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금일 하이라이트인 4D6 소개 시간이 있겠습니다. 현장에 계신 참석자분들께서는 마련되어 있는 세미나장 앞쪽에 보시면은 여기서 시연 진행 예정이고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석하신 분들께서는 준비된 영상으로 저희가 4D6 영상을 송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개발팀 수고해 주시는 김영석 상무님 그리고 이상민 상무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최영선 사장님이 대표자로 먼저 소개가 있겠습니다.